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7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예상했던 것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락 이 조정이 짧게 마무리가 될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100%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과 오늘 저녁에 있을 연설, 블러드 총재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이 연설에서 시장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 파월 의장의 증언을 통해서 한 번 더 시장의 방향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 짧은 조정이라면 오늘 현금 비중을 확보하신 분들은 빠르게 다시 저가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길어진다라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하락 초입 구간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하락이 깊어져서 시장이 모두 공포에 휩싸였을 때 확보된 현금을 투입을 해서 저가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실천으로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개인만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지켜내면서 낙폭을 줄였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1% 이상 하락을 했지만 21선은 지켜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코스피는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비중을 늘리는, 즉 손실 종목이나 매수가를 이탈한 종목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전량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로 할 것이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면, 그래서 21선을 코스피가 이탈해서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추가적인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61선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코스닥은 5일선을 지켜줬지만 만약 내일장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5일선 이탈 마감한다라면 추가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둬야 될 것이고, 짧게는 21선, 조금 길게는 다시 짧게는 11선, 조금 길게는 21선과 61선이 맞물리는 이러한 자리들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짧은 조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좀 더 하락폭이 깊어지게 되면 이러한 저점 자리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코스피 역시도 이러한 저점 자리 근처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는 VIP 분들 그리고 무료방 공략 종목들 중에서 매수가를 이탈한 종목, 작게는 수수료 정도만 손해를 보고 매도한 종목도 있고요. 조금 많게는 1%, 2%, 3%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VIP 종목 중에서는 오늘 매수가를 깨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를 안착한 종목도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안타깝고 또 VIP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리딩을 통해서 오늘의 이러한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한다라면 하락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 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시장이 하락을 하지 않고 바로 반등을 한다라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저가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유럽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주 강력한 상승은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에 비해서는 이 상승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낙폭이 단기에 컸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떠한 호재성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반등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했고요. 특히나 일본은 3% 넘게 하락을 했고 중국은 혼조세
대만 하락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은 우리나라 증시가 마감할 때에는 하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 한 평균 0.4%대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암호화폐는 현재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깨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2년물이라든지 10년물 크게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러한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당장은 크게 체크를 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뉴스를 체크를 해보면서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인지, 물론 또 밤 사이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뭐 그 어떠한 판단도 내릴 필요는 없고요. 내일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증시 뉴스를 체크를 하시면서 유럽 증시가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면 그 상승 마감한 이유가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 중인 종목들은 일부 추가적으로 더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이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 즉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아침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요. 내일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체크를 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조금 더 관망을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것인지 비중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내일 오늘 미국장과 유럽장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집은 일단 중단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신규로 공략하는 종목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종목들은 매집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내일 아침 일찍 이 뉴스를 확인하고 매수에 다시 가담해도 되겠다 판단이 된다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한 종목 정도만 공략을 신규로 해볼 것이고, 만약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판단된다라면 내일 또 오늘처럼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